코칭을 하면서 정말 많이 놀라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리더들이 일에 대해서는 완벽한 전문가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짧고 간단한 질문에조차 답을 잘 못하세요. 의도적으로 자기 성찰을 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 주어진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며 살아가다 보면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하우코칭 파트너 코치로 활동하는 김명희 코치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영향력이 없는 리더의 특징을 알아보았는데요. 영향력이 없는 리더의 핵심은 자기인식과 자기관리가 부족하고 관심사가 상대가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에게 있다는 점이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영향력의 우위에 서는데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저는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우선은 명확한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동으로, 실행으로 보여주면서 그걸 지속하는 리더, 그런 리더에게 좀 매력을 느끼고 저런 리더의 말이라면 나도 같이 따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분들 중에 영향력이 가장 있다고 생각했었던 분은 친화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는데요. 친화력이 좋으셔서 금세 허물없이 소통을 하셔서 그룹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리더의 특징이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친화력이 강하고 의사소통이 굉장히 능숙한 것이었네요. 자기인식, 자기관리, 타인인식, 관계관리라는 네 가지 축을 가진 EQ 개념과도 닮았는데요. EQ가 높은 리더가 성과가 높은 것은 결국 구성원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많은 연구를 통해 리더의 영향력을 결정짓는 핵심 세 가지 요소로 자기인식, 타인인식, 강한 모티베이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인식은 메타인지의 한 요소로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기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자각한 것에 대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인식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이성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거나 주변의 상황에 단순히 반응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죠. 또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아 자신이 틀렸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성찰을 통해 스스로의 언행에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코칭을 하면서 정말 많이 놀라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리더들이 일에 대해서는 완벽한 전문가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짧고 간단한 질문에조차 답을 잘 못하세요. 의도적으로 자기 성찰을 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 주어진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며 살아가다 보면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하는 거죠. 때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잊고 지내기도 해요. 자신의 행동이 타인과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모르니 의도치 않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부러 잘못하려고 특정 행동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하거나 원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을 알게 되면 크게 흔들리겠죠. 어떤 분이 다면평가 결과를 받았다며 다른 말 없이 소주 한 병과 큰 컵을 식탁에 올려놓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더라고요. 결국 자신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걸 직면한 거죠. 하지만 내가 세상에 의도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나는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기인식은 자신과 타인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기본 중의 기본 자질이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리더의 자기인식 능력은 의사결정의 질과 관련이 높아요.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의 경영학자 미첼 등의 연구에 따르면 CEO들이 생각보다 의사결정 실수를 많이 하고 이러한 실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이때 의사결정의 질을 결정하는 건 리더의 자기객관화 능력이었는데요. 자기인식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36% 정도였지만 자기인식이 안 되는 경우 무려 70%에 달해 2배 정도의 의사결정 실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큰 성과를 내는 리더들은 자기인식과 자기 객관화를 위해 꾸준히 코칭을 받는 것이겠죠. 코칭을 받는 것 외에도 다면평가 결과를 자기 성찰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혹은 진단과 같은 리더십 진단 도구를 통해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자신의 성향과 행동 결과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영향력의 두 번째 요소는 타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숨은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된 가브리엘 샤넬의 경우 끊임없이 자신의 타겟 그룹을 관찰했고요. 그들의 숨겨진 욕망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연출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죠. 그런데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집중해서 살아가죠. 다른 사람의 행동에 주목할 때는 어떤 사람의 유행인지 빠르게 카테고리화할 때일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맞다는 증거를 찾는 데 집중하죠. 저 사람은 성실해, 저 사람은 친절하긴 한데 속은 알 수 없어. 그렇게 되면 타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워져요. 상대 역시 누군가 자신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마음을 열지 않겠죠. 이런 상황에서 절대 친밀감과 신뢰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상대에게 영향을 끼쳐서 무언가를 하게 하는 건 더욱 어렵겠죠. 타인에 대한 관심의 핵심은 상대에게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잘 관찰하고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하여 경청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호감을 갖기 때문이죠. 상대에게 집중하여 경청한다는 건 단순히 말을 잘 듣는 것 이상이에요.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메시지도 읽으려 하고 상대의 분위기나 에너지 수준도 함께 느끼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들은 말을 하는 동안 수많은 비언어적 신호를 내보냅니다. 이런 비언어적 신호들은 숨길 수 없는 내면의 표현이기 때문에 말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말 자체에 연연하면 상대에 대해 아주 작은 정보만 얻을 수 있겠죠. 동시에 대화를 하며 상대의 제스처를 따라해보거나 상대가 말하는 내용 일부를 언급하며 요약해서 보여줌으로써 잘 듣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해서 경청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상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짜 생각이나 기분을 감추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거나 무리에 적응하기 위해 상대의 비위를 맞추거나 보여지는 것들을 연출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혼 후에 또는 입사 후에 전혀 다른 퍼스널리티를 보게 되거나 첫인상이 완전히 깨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이처럼 상대에게 집중해서 잘 듣는 것은 상대를 위하는 노력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에게도 무척 도움이 돼요. 특히 리더와 구성원 사이처럼 진솔한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라면 더욱 그렇겠죠.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 감추려는 노력 안에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경청하다 보면 구성원이 나에게 진짜로 하고자 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기만하는지, 자신을 방어하는지 표정이나 눈빛, 말투, 제스처를 통해 알게 돼요. 더불어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어떻게 교류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있고 다르게 행동하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면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겠죠. 이처럼 레이더를 늘 바깥으로 향하고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파악하고 리더십에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좀 더 지혜롭게 구성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강한 모티베이션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산을 움직일 듯한 모티베이션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감정이나 열정에는 전염성이 있어요. 나를 인식하기 위해 코칭도 받고 진단도 받고 구성원도 열심히 관찰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정보들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무엇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지 명확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뒤집은 기술을 선보인 구글,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창업자의 공통점이라면 무엇을 할지 어떤 기여를 할지에 대한 목표의식이 뚜렷했다는 점이에요. 자신의 의도에 대해서 투자자, 파트너, 구성원, 고객에게 끊임없이 어필을 했고 수많은 실패도 견뎌내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현재도 계속 존재 이유를 어필하며 나아가고 있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인터뷰에서 지금도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일 생각만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패는 당연하기에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회복 탄력성이라 조언했어요. 여러분이 리더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는 다양하겠지만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실현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영향력에 대한 강한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겠죠. 리더에게 영향력이 필요한 것은 일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고 과다한 업무량이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권한위임을 하거나 업무를 재분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직위가 주는 파워로 자연스레 지시와 명령을 할 수 있었고 구성원들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규범이 있었기에 영향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합법적 권력이 점차 사라지는 시대라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야겠죠. 리더가 되는 것은 힘들고 고될 수 있지만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귀한 자산을 얻을 기회가 됩니다. 리더가 되기를 회피하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킬 중요한 기회를 잃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도 역량 있는 리더의 훌륭한 리더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죠. 영향력의 3가지 요소, 자기인식, 타인에 대한 관심, 강한 모티베이션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영향력 있는 리더로 거듭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세부적인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